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장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이번 1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희망 보건 위크를 맞아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창구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죠.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좀 더 길게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일단 어떻게 길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내려놓고 그들은 저점에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증시는 무너졌지만 외국인들은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니까 우리 채권 시장에서의 그런 기업 사채, 기업 어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자가 5% 이상을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은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런 강원도에 그런 사고들이 좀 터지게 되면서 우리 채권 시장에서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을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채권을 20조 가까이 기업 채권을 매입해주겠다. 20조 우리 채권 안정화 펀드를 언제 유입시킬지 발동을 시킬지를 지금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우리 외국인들이 조금만 던지더라도 바로 지수가 좀 가파르게 무너지고 반대 매매로 인해서 더 증시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10조 원 가까운 증시 안정화 펀드를 다시 가동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카드가 언제 또 나오게 되느냐, 이 3가지가 우리 10월 달 우리 증시의 저점을 어디서 확인시키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증시를 안정화시키고 저점을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의 구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우리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채권 안정화 펀드, 증시 안정화 펀드, 공매도 금지가 언제 시행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 증시가 너무 많이 조정받아서 사실 못 버티고 매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우리 월봉상 코스피가 과매도 구간에서는 지난 강연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견디시거나 추가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받는 구간에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오늘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서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를 오늘 확실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앵커님께서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오늘 상담 시간 통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보내주셨고요. 2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네, 대한항공 오늘 차트를 보니까요. 2.88% 올라서 23,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4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도 이 거래를 연속 동반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앞으로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항공주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봉쇄다 보니까 네. 우리 항공편을 글로벌 항공편을 이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항공주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저가 항공사들을 이제 인수함으로써 점유율을 지금 높여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객에 대한 우리 글로벌 항공편들이 증편돼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은 네, 그에 따라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주가의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 일본 개인의 관광 재개 최근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봉쇄기 때문에 중국으로 우리 항공편들이 잘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동아시아 국가들로 넘어갈 때 기존에는 중국을 거쳤다가 베트남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중국에 왔다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4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 베트남으로 가는 그런 이제 수요가 좀 줄다 보니까 바로 베트남으로 가는 그런 항공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경로를 코스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우리 좀 매출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 그런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좀 봉쇄적인 조치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항공편들이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부진한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됐을 때 봉쇄가 종결이 됐을 때 다시 뉴커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 항공주들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이야기를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항공과 한진칼 그리고 한진, 한국공항 이런 이제 계열 회사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어지는 시점에 주가는 좀 폭발적으로 주가의 상승 가도를 좀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연결 재무제표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자, 누적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입니다. 그러면은 3조 8천억 정도의 이제 반기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자, 올해는 자, 6조 3천억 정도로 매출액이 지금 반기보고상으로 거의 한 8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나타났고요.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자, 작년 상반기에는 이 2,900억 정도밖에 매출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지금은 우리 매출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작년보다 올해 우리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3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5배 이상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매출액이 반기상 80% 이상 또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점점점 매출액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 시간을 기다릴수록 대한항공의 매출액과 기업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금을 단행해서 우리 아시아나의 지분들을 인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자, 지금은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지만 1년 뒤, 2년 뒤 중국의 유커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에는 과거에 HMM이 우리 대규모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주가도 폭발적으로 터졌던 것처럼 그러한 시대적인 이제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항공주들 한 1, 2년 정도 뒤에 우리 유커의 귀환과 맞물려서 항공주의 좀 대세 상승이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약 3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자, 3만 원을 제가 좀 표기를 해 보도록 하면은 자, 회사의
기업의 주가가 자 고가 영역대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의 이제 우리 3만 원 구간은 지금 뭐 1, 2년 정도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도달하지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내년과 내후년까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가 우리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정도까지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릴수록 어차피 우리 글로벌 항공편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대한항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린다면 자 28,000원, 3만 원대까지는 우리 본점권 혹은 약수익권에서 좀 청산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주가가 이제 3만 원 초중반까지 갔을 때 자 본전에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격이 과매도관까지 빠져 있을 때 추가 대응을 통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50% 상승을 노려보면서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든가 아니면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종목 18,0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자, 2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저는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 보시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만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1년에서 2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반등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8,300원까지 무너졌지만 지금은 과거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적에 기반해서 실적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결국에 우리 뭐 넷플릭스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주가가 단기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항공주들도 결국에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우리 2024년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본전권 그리고 수익권 좀 탈출 기회를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18,000원 손절 잡고 2,000원 초반 추가 매수도 유효하고 가능한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갈 종목이다라고 우리 대한항공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2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뒤에 1차, 2차 반등을 기다리면서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태광 16,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5%라고 하시네요. 비중이 이제 55%로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죠. 이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를 받으면서 8월부터 굉장히 주가 강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10월 들어서면서 조금 떨어져서 오늘은 2% 정도 내린 14,6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16,6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지금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태광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네. 지금의 구간은 뭐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 8월달 상승했던 시세를 다 반납한 구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비중이 크셔서 지금의 구간이 굉장히 좀 불안하신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회사 자체는 건실한 회사라서 시간을 기다릴수록 기업 가치는 증가하는 우상향 추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한계점을 뚫어내면은 거기서부터는 그 한계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13,500원과 14,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매도 구간이었어요. 자, 13,500원만 도달하면 주가가 빠지고 또 빠졌었던 구간인데 자, 그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지점부터는 이 13,500원과 14,000원이 이 종목의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도적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태광이라는 종목의 신고가를 일개 개인이 만들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자, 누군가가 굉장히 수급을 붙여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그 시작점인 자, 13,500원과 14,000원 구간이 본 종목의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뭐 제가 이제 15,000원대로 확인을 했는데 자, 한 10% 정도 지금 16,600원 정도면은 한 15% 정도 지금 손실 구간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면서 리셋된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13,500원, 14,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을 1차 평단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저는 18,000원까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은 자 우리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달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1차 목표가 평단가, 2차 목표가 18,000원 구간 목표로 단기 대응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제 연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5%까지 또 올린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또 잠깐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조정받게 되면은 동 종목 자 13,500원과 14,0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우리 태강 종목의 맥점이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매매해 두셨다가 앞으로의 재진 있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광 건실한 기업이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로 봤을 때는 1차 이제 평단가까지 오를 수 있고 또 2차는 18,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요. 데이터 솔루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7,700원요. 7,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네. 싣고 계실까요? 20%요.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그래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네. 9% 정도 넘게 올라서요. 6,160원까지 그래도 올라서면서 좋게 거래를 마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7,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그 보유한 지가 좀 돼가지고. 네. 좀 매도하고 싶은데. 아, 네.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예, 이제 지금 좀 보유한 지 꽤 되셔서 빨리 좀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데이터 솔루션 어느 구간에서 바로 탈출하는 것이 좋을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우리 데이터 솔루션이 사실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제 카카오가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그에 대한 네. 반사이익주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사실 네. 코로나가 퍼지면 안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좀 수혜를 얻게 되는 조금 부정적인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우리 그런 반사이익에 대한 테마주의 형태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청자님이 매도 타이밍을 줬을 때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회사가 우리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자, 이슈로 가는 종목이고 테마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수급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다가 자,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나왔다가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또 낙폭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뭐 주말 동안 카카오톡 마비되고 하면서 이번 주 거의 증시에 월화수 3거래일 동안에 자, 데이터 솔루션이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번 주 목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자, 수급이 계속 붙는다. 그리고 이 종목이 자, 돈을 써서 가격대를 끌어올렸던 우리 밑으로의 지지선 자, 5,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수발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은 직전의 고가 라인 자, 7,700원에서 9,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가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거래량이 지금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후에 수급이 없이 거래량이 그냥 그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세가 반짝 나왔다가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크게 조정받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데이터 솔루션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일별 거래대금 기준으로 기존에 4만 주, 10만 주, 20만 주 거래되던 주가가 지금은 1,700만 주, 1,900만 주 대량의 거래대금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유통 발행 주식수를 보니까 자, 총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550만 주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550만 주의 거래량을 4바퀴를 돌렸고요. 어제는 3바퀴를 돌렸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전이 걸린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물량을 소화하고 오버슈팅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이 고가의 물량을 한 번 더 떠넘기기 위한 한 번의 주가 부양이 지금의 관점에서는 있을 가능성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가를 어제 거래량이 언제 줄어드는지 언제 고가에서 분봉상 차익 실현 떨어지는지는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과거의 주요한 변곡점이었던 7,700원 구간, 이 시청자님의 평단가신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종목이 과거에 7,700원 차익 실현, 7,700원 차익 실현, 7,700원 차익 실현, 7,700원을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왔지만 이탈하면서 그 4,000원까지의 낙폭을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구간이 바로 7,7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단가가 우리 데이터 솔루션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과거에 차익 실현이 떨어졌었던 변곡점이기 때문에 본전이 온다면 저는 반 이상 비중 5% 미만으로 남기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수급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저는 전고가 8,000원, 9,000원대까지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밑으로의 지지선은 5,500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1차 평단가, 2차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목표가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데이터 솔루션 또 최근 어떤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변곡점인 7,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5,500원 지지를 확인하고 1차 목표가는 이제 평단가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KEC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2,654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요. 네, KEC 차트를 보니까 9월 말에 2,240원 연 저점을 터치한 뒤에 지금 오늘은 2,6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좀 올라주나 싶다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서 1%대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KEC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KEC가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테마로 좀 엮이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미래차 시대로 바뀌면서 자율주행 전기차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네. KEC의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멘텀들을 붙이면서 기존의 반도체 기업이었던 KEC가 이제는 전기차 관련된 테마로 시장에서는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전력 제어, 전류 증폭, 우리 스마트폰이 배터리로 가는 것처럼 자동차, 전기차도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전력 제어를 하고 증폭하는 부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우리 테마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관련된 매출의 99%가 이제 반도체 사업 영역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 좀 확인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자,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우상향을 할 텐데, 자, 이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들,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100억에서
180억으로 영업이익이 연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금씩이지만 증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으로의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점 저는 앞으로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애플카 출시하게 되면은 애플카 출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어떤 제품들이 사용될까라는 모멘텀으로 KC가 또다시 그런 애플카나 뭐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관련된 또 테마주로 또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제 과거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우리 장기 입형 라인 때 매물을 한계점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고 그 가격에서의 가격대를 지지받고 우리 1년선 구간에서의 가격대를 지지해주다가 지금은 이 1년선을 이탈하면서 이 1년선의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KC 종목의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2,654원이면은 사실 지금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2,750원과 3,050원 구간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종목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이 장기 입형 라인이 주요한 지지 구간이지만 올해 6월달 증시가 무너지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 때를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 입형 라인 때가 이 종목의 저항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750원과 3,050원까지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전기차 이슈를 붙이면서 수급을 붙이면은 주요한 저항이었던 3,050원을 뚫어내면서 예상보다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와 수급이 동반되면서 이 3,050원의 매물을 강하게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KC가 과거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1,400만 주입니다. 올해 작년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작년 2021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터졌던 구간들을 보도록 하면은 약 1,500만 주, 2,000만 주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그때부터 KC가 본격적인 상승의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거래량이 200만 주밖에 없었고 거래량이 없을 경우에는 주가 단기 목표가 3,050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50원 구간에서 수익 실현했다가 일부 비중은 익절선 대응, 평단가 대응 하시되 만약에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050원을 뚫어낸다면 그때는 작년 10월달, 11월달 차트를 참고하시면서 이 직전 고가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 과거 히스토리부터 관련 이슈 그리고 재료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응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또 상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 브랜드야. 한국 프렌즈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야. 네. 3,000원. 비중 20%시고 또 매수가는 예. 3,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프렌즈 3,000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또 오늘 4%대 상승을 해서 2,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됐습니다. 오래되셨고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이고, 이게 하도 안 올라가서 네. 신경이
돼 있어서 얼마에 팔아야 되려고 싶어서 내가 그래 전했습니다. 예. 참 이 매수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얼른 매수가 위로 올라와 주면 좋을 텐데요. 한국 프렌즈에 대해서도 또 꼼꼼하게 분석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좋은 종목을 이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빠진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2024년도 연말에서 이제 2025년도 연초에 좀 출시가 된다라고 좀 바라봤을 때 저는 2년 정도 우리 한국 프렌즈 공업이라는 종목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실적도 좋고 그리고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의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의 조정에 대한 여파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부품사들도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선제적으로 지금의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3,000원이신데 지금 네. 마음은 본전만 와도 지금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우리가 기업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재무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작년에 매출액이 1조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이제 반기상 30% 증가한 6,300억. 영업이익도 작년에 260억. 근데 올해 반기상 이제 163억을 기록하면서 자, 올해 곱하기 1을 해서 연말까지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내고 작년에 260억 영업이익 냈고 재작년에 130억. 이거 두 개 더해서 300억 정도라고 하면은 자, 300억 더하기 300억 더하기 200억은 800억이 넘어가는데 한국 프렌즈의 지금의 시가총액은 7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고 영업이익 잘 버는데 지금의 주가는 자 2019년도, 2021년도 그 저점 수준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자 작년보다 2021년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근데 주가는 2021년도의 저가를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개선됐는데 기업 가치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거꾸로 빠진 상태니까 거의 청개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대다수 종목들이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2년 전으로 회귀한 종목들은 오히려 1, 2년 정도 더 들고 가시는 게 그 위로 3,000원에서 4,000원 그 이상 저는 좀 시세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전장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최대 이슈가 앞으로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한다라는 모멘텀이 향후 2년 이내에 나오게 되면은 자 그 모멘텀으로 우리 모빌리티 관련주, 전장 관련주들, 완성차 업체들 전부 다 좀 폭발하는 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존에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생산 업체잖아요. 이제 생산 제조업체인데 자 우리 미래차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은 멀티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평가되면서 다시 이 뜨거운 시세를 만들어내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시기를 2024년도까지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할 때까지 완성차 업체와 그 부품주들은 상승 동력이 소멸이 아니라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저가의 실적 좋은 종목들은 들고 가는 좀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3,000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뭐 3,000원 정도 뭐 왔을 때 뭐 본전이라도 좀 매도하는 전략 좀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024년도 애플이 애플카 모멘텀으로 우리 한국 프렌즈라는 종목이 한 번 더 뭐 우리 큰 상승의 그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목표가를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했다가 20% 정도 손실 보고 다른 종목으로 뭐 교체해서 단기 수익을 내서 만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일단 단타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한국 프렌즈 종목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시가총액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과거에 자, 이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한국 프렌즈가
과거에 이제 4,000원에서 주가가 2,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자, 거리대금과 수급이 동반되면서 전고가를 뚫어내니까 다시 한번 5,000원까지의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프렌즈는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지고 이 기간 조정 중인 부분들을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은 다음번 애플카 모멘텀이 부각될 때 주가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의 주가가 2,400원이면은 자, 과거에 이제 차트로 미루어 봤을 때 자, 바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금보다 실적 안 좋았을 때 저점이 2,400원인데 지금의 주가가 2,400원이라는 거는 지금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기존에 들고 있는 물량들을 시간을 잘 견뎌서 지수가 반등할 때 애플카 이슈로 종목이 튀어오를 때 거기서 고가 매도를 진행하겠다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시청자님 2012년도에 자, 이 회사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은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끊으셨나요? 예, 아니요. 네, 이 회사가 계속 연간 9천억에서 1조 정도 매년 매출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20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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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씩 계속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는 자, 과거 10년 전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년 전 저점에 판다면 나중에 상승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10년 전 저점 수준까지 조정받은 한국프렌즈는 저는 애플카 출시 모멘텀으로 4,000원 정도까지 상방 바라보시고 네, 우리 조금 길게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답답하실 수 있지만 네, 이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대응 가능하시면은 뭐 2,000원 초반 가격에서는 10년 전 단가니까 근데 기업 가치는 10년 전보다 증가했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추가 베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자라고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소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꽃보다 무상증자님께서 더존 비즈온 종목 보내주셨네요. 28,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이 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제 10월 13일에는 상장일의 최저가인 28,4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9,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런 반사 이익 관련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더존 비즈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화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이제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수익이 났을 때 좀 빠르게 단기 대응을 좀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님의 단가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자, 월봉상의 차트를 보고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상인데요. 자, 월봉상으로 이 종목이 차트를 크게 당겨서 보도록 하면은 자, 2014년도 저가 7,000원에서 자, 14만 원까지 20배가 폭등했다가 14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75%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자, 밑으로 자, 26,000원, 28,000원 구간을 자, 깨지 않는 선에서 네,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자, 지난 2020년도 9월 달 고점에서 1년 6개월 정도 20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6커브 반등 구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변곡점은 26,000원과 28,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6커브 구간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큰 그림에서의 좀 관전 포인트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상으로는 21선 근방인 자, 목표가가 4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월봉상의 21선을 이탈하면서 21선까지 도달했다가 여기서 차익 지연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21선 간의 이격을 벌리다가 지금 네, 저점은 마무리되는데 21선이 내려오게 되면은
자, 21선과 주가의 월봉상의 주가가 만나게 되는 구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 21선을 조금이라도 뚫어내게 되면은 월봉상의 슈팅 자리를 만들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텐데, 자, 그 시기가 앞으로 연말 연초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월봉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시기는 월봉상으로는 좀 체크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월봉상 상방은 4만 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1년 동안에 좀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 영역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이탈하고 계속 이 1년선의 구간을 이격을 벌리면서 주가를 지금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가가 이제 14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75%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바닥에서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지는 구간들이 바닥에서의 저가 매집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수반되면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매집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가격대를 체크해보니까 주가가 3만 원 정도 선에서는 누군가가 바닥에서 크게 물량을 거래를 하더라. 누군가는 던졌지만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 직전에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의 저점 구간, 이 기간 조정 중인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 목표가는 이 박스권의 상단 영역, 37,000원, 38,000원 구간이 단기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7,000원, 38,000원, 그리고 4만 원 구간을 뚫어냈을 때 그 이후의 2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42,000원에서 46,000원 구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들이 이제 저점이 5만 원에서 100% 이상 시세가 나왔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하신 것 같고, 밑으로는 26,00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1차 목표가 37,000, 38,000, 2차 목표가 4만 원, 최종 목표가 42,000원에서 4만, 아까 말씀드렸던 44,0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분할로 챙겨가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면은 분할로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익절선도 평단가 그리고 더 수익권 도달하게 되면은 익절선도 올려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추후의 재공략 또한 26,000원, 28,0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다시 한번 또 재공략 관점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계속해서 타점 올 때마다 반복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는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집한 물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8,000원 위로는 큰 시세가 한번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26,000원, 28,000원 저가 매수, 37,000원, 38,000원, 4만 원 그 위로는 수익권 분할 매도, 박스권 구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부터 또 1차, 2차 목표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분할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승국님께서 앱클론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2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앱클론 같은 경우는 10월 14일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암 완치에 대한 카티 치료제 일상, 임상 또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앱클론을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 나타내면서 28,000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1.98% 오른 1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직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조금 남은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일정이 잡히면은 발표를 보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실제 뚜껑이 열리면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제로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도전하다가 실패하니까 하한가 3번에 마이너스 20% 맞고 거리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임상 트라이한다. 긍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행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뚜껑이 열렸는데 거기서 임상 결과가 좋아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아니면은 임상이 실패해서 주가가 빠지고 이거는 도박이거든요. 네. 자, 뭐 아니면 도인데 우리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물량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에클론이라는 종목은 자,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테마주로 큰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를 또다시 반납하고 또 바이오 관련주로 시세가 또 분출이 되고 또 그 시세를 반납하고 또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시청자님 평단가 오면은 저는 최소한 비중 75%에서 90% 이상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일부 수익분으로 더 큰 구간까지의 추가 시세를 노려보시되 그거는 저는 시간이 1, 2년 정도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거력을 보면은 자, 2017년도 연말에서 자, 그 2020년도 7월 고가까지 대략적으로 2년 하고도 대략적으로 한 3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 고가에서 또 다른 고가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또 2, 3년, 3, 4년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위로 3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에클론은 추가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클론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적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의 자본 총계, 지금 자본 총계가 146억에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지금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자, 회사의 자본이 자, 이제 1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자, 지금 120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조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행히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 증권사에서 이제 펀드 형태로 이제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120억의 자금이 주주들로부터 조달받은 게 아니라 자, 기관들 펀드 조성해서 에클론에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자, 이들이 유증가 받아간 가격보다는 수익을 주게 될 좀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 단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10,000원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우리 에클론 종목의 강력한 지지선, 기관들의 이제 평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관점에서 에클론은 자, 10,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로는 이번에 이제 이 장기 입형 라인대를 돌파한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계속해서 저항받는 모습들이 2만 원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번 더 받게 되면은 자, 10,000원 초반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기관들이 유상증자 자금을 넣었던 구간에서 평단가를 지금 낮추기는 어렵겠네요. 비중이 50%라서. 하지만 그 10,000원, 9,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시세가 나오면은 1차적으로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시장님 평단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비중 75%에서 90% 이상 좀 물량을 정리하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정도 뭐 지금으로부터 한 뭐 1, 2년,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에 자, 반기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보도록 하면은 이 종목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자, 삼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요. 지금 중국에서의 임상 그리고 연구개발, 전임상, 연구개발, 임상 1상,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단계가 자, 이제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이제 판매 허가까지 떨어져야 매출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구 시작. 자, 2010년도부터 진행한 위암, 유방암에 대한 부분들이 자, 기술 이전해가지고 뭐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3상에 대한 벽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 1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가 임상 2상 도전한다. 그리고 임상 2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중간 결과 발표한다. 이런 모멘텀에 주가가 반응해서 올라오면은 저는 매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관들이 120억을 투입한 10,000원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그 10,000원 초반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전고가까지 노려보지 마시고 이제 평단가만 오더라도 비중 줄이셨다가 10,000원 초반에 재공략하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다른 사례인데 자, 박셀바이오 종목을 제가 연초에 서울경제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박셀바이오 종목의 사례로 좀 차트 설명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자,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바닥에서 큰 시세를 만들어내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한다. 임상에 대한 일정이 있으면은 그 일정의 시세 활용해서 터질 때 비중 줄이는 전략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앱클론에 대해서도 또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트맨 희망 보건 위크 여러분의 종목은 안녕하신가요? 라고 또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최근 시장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트맨 1부에서 3부까지 3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내일도 1부부터 3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또 저희가 준비한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